세종도 지금 지금 이렇게 세종 해놓으면 이 자체 자체가 있거든요. 참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지금 덥죠? 감자에 대한 우리 오늘 여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지했듯이 감자 6종에 대한, 근데 감자 보셨어요? 여기 오셔서? 감자 상태 보셨어요? 감자 꼭 뼈었어요. 뭐 두 가지 같았어요. 홍감자 폈었어요? 아니요, 양평 자주감자랑 자갈감자 폈어요. 아, 자갈감자. 근데 이제부터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피겠지. 그래서 감자가 지금 오늘이 5월 20일이지? 25일. 25일. 원래 이쯤에 이제 2차 북주기가 들어가죠. 마지막 북주기. 그러니까 이때 이제 흔히 유기물들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면 비대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쵸. 이제 알갱이가 요만하게 생겼을 거고, 이제 알갱이가 커지는 시기예요. 알갱이가 이제 커지면서, 6월 한 20일부터 이제 수확이 되는데, 빠르면 6월 10일부터 수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감자가 이제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자도 이따 한번 쭉 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날도 좀 더우니까 감자 6종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누는데, 뭐 6종에 대한 기본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양파 우리가 요번에 6종도 가서 수업을 했지만, 이제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자가 우리가 양파라던가 마늘이라던가 감자를 영양캐로 지금 계속 우리가 사서 심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질 보존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성질. 똑같은 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씨로 심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체로는 흔히 말하면 감자, 마늘, 양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른 형질 것들을 나오게 하려면 바로 씨로 심는 거죠. 그래서 씨로 심어서 그런 감자 6종에 이제 아직 뭐 6종을 성공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에 무슨 박사들의 어떤 논문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금 현재 감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감자의 뭐 재래종이라던가 아니면 꼭 재래종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지금 수미 감자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오늘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드링 카페나 그 다음에 연두 달인마을 이런 데 좀 가시면은 자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농사 경력은 많지 않으나 농사에 대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관심도 많고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끝 이분한테 가면 살아요. 식물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면 죽거나 이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기운이 그 기운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분한테 가면 식물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어쨌든 관찰에 의해서 짓고 계신 분입니다. 고창의 김완술 기례선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와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영광입니다. 꼭 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육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르침 없이 물어봐 주시고요. 혹시 감자를 재배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는지? 오래 심었어요. 오래 심었어요? 네. 감자 이맘때 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이 꽃 보이시죠? 예, 이게 감자꽃인데. 이쁘다. 예, 이 가운데 조그만 거 이게 암꽃입니다. 네, 암꽃이고 가장자리에 노란 이 자체가 이 수꽃입니다. 이 수꽃이
네, 암수지 정중심. 감자는 원래 원산지가 안데스 산맥이고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페루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페루뿐만이 아니라 볼리비아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원산지에서는 대충 한 알려진 것만 재배종으로는 4,200여 종의 감자가 있어요. 근데 그에 이제 뭐 알려지지 않은 거, 뭐 근현종, 뭐 대리종, 그 원종이라고 보면은 이제 야생종들 이게 감자인가 싶을 정도로 흡사하지만은 전혀 그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 아마 10,000종, 20,000종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감자 육종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쉬운 게 감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게 작용하는 게 이 노란 그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컷에 묻으면은 자체가 나중에 조그마한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 필 때 되면 잎이 시들어가면서 이제 열매가 이제 익어가고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바로 이제 씨앗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실내 적당히 서늘한 데 놔두면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약간 쭈글쭈글해지면서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때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문질러주면은 원래 토마토, 가지, 고추 그리고 감자는 전부 같은 가족과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연관도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꽃을 보면 거의 흡사하고 실제적으로 이 작물들은 접을 붙이면 나무같이 접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기로만 듣던 뿌리는 감자가 달리고 위는 토마토가 달리는 그런 식물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자에다가 토마토를 접을 붙이면 감자와 토마토를 동시에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대충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메모를 해왔는데 한국에 감자가 들어온 거는 1824년경 순조 시대 때 얘기로는 이제 그때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저쪽 북쪽에 이제 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야생 산삼 같은 거 이제 채취하러 들어오기 위해 들어와서 거기 산속에서 기반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감자들을 재배해가지고 먹고 간 거 이제 남겨놓은 거 갖다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재배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자를 또 다른 말로는 마령사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마령사라는 말이 말의 방울같이 생겼다 해서 마령사라고 부릅니다. 예, 상당히 흡사하죠, 이렇게 보면. 방울이 그 쌍방울 아닌가요? 쌍방울이 달려있죠. 말방울은 하나 달려있는 게 아닌가? 두 개 달렸나? 말방울 아래에 달린 두 방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종자를 생각해서 심시는 감자 자체가 식상은 종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건 영양체로 시간 그 줄기, 덩이줄기에 불과합니다. 예. 감자가 원래, 감자 자체는 원래가 이제 어느 종이든지 대부분 다 씨로 번식을 합니다. 꽃으로 된 씨로 번식을 하고. 감자 덩이줄기 자체는 감자 어느 날 지상이변이나 아니면 재해로 인해가지고 씨앗으로 번식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남겨놓은 게 이제 덩이줄기인데 그 덩이줄기 자체에 있는 영양분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덩이줄기를 계속 잘라가지고 심고 잘라서 또 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덩이줄기 자체는 이게 복제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들으셨던 그 복제양 돌리에 대해서 아시듯이 그러면 돌리의 10대, 100대, 1000대를 계속해도 결국은 처음 복제양 돌리하고 유전적으로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200년 전에 수미 감자가 아니면 그 전에 더 오래됐던 남자 감자 같은 거나 그 자체가 지금도 그때 처음에는 감자 열매들에는 씨앗 하나에서 나온 감자가 한국 전체를 다 쓰고 있는 수미 감자입니다. 열매 자체에 이게 씨앗이 보통 열매가 열릴 때는 조그마한 그 열매에서는 보통 한 50여 개 정도 씨앗이 오늘 많은 경우는 한 200여 개까지 씨앗이 있습니다. 그 200여 개의 씨앗 하나하나를 유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에서 수확하는 씨앗이라고 해서 같이 나오질 않습니다. 열매 하나에 나오는 것도 분명히 어미는 둥근데 어떤 건 실수한 것도 나오고 눈이 깊게 있고 얕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포실포실한 것도 나오고 약간 좀 점질 감자라고 해야 약간 지쳐감 그런 감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옥수수 같은 거나 뭐 밀, 보리, 콩 그런 것들을 씨를 받아서 심고 팔수 거의 뭐 물론 거기에서 유전적으로 약간 변이가 나와서 이제 변이종으로 우리가 골라가지고 이제 다시 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종으로 퍼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런 종류들은. 근데 감자는 수미감자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는다고 수미감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감자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생산하는 게, 시감자 생산하는 거는 주로 감자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양분식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현충이나 아니면은 각종 이제 뭐 진딧물을 매개체로 옮기는 그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 처음에 씨앗에서 탄생했을 때는 성형이 많이 나오고 깨끗합니다. 그 거의 무균 상태인데 그게 이제 2년, 3년 이제 지나면 이제 점점 퇴화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감자를 생산해내고 시감자에 관련이 있답니다. 감자 자체 그 싹이 자라는 속도보다는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그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싹이 나왔을 때 감자 밑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올라올 때도 그 생장점 끝에를 보면은 거의 무균 상태입니다. 그 생장점을 도려내가지고 그거를 실험관에서 그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그걸 배양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 조그만 감자, 미니 튜버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감자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저기 그 바이러스 진딧물 같은 게 이제 바이러스 옮기는 그런 것을 차이로 좀 저기 대관령 고랭지라든가 그런 데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큰 감자를 키워서 농민들에게 다시 그거를 이제 2년, 3년 심었을 때는 다시 또 태화되고 다시 또 비싼 시감자를 사서 예전에만 해도 그걸 정부에서 그걸 시감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보조가 중단돼가지고 시감자 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감자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감자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 그 감자가 주로 생산되는 부위는 그게 줄기가 처음에 감자 눈에서 줄기가 나오고 천잎이 나오는데 천잎 바로 아래에 복지라는 그 길다랗게 땅으로 기어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땅속으로 뻗어가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서 땅속에 머물면서 그게 조그만 이제 거기에 영양분을 축적해가지고 조그만 감자가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서 이제 거의 감자가 그걸 복지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끝에 달리는 게 괴경인데 거기에 이제 주로 감자 양분이 이제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북을 주는 거는 그 복지가 땅속에 있을 때는 그게 감자로 형성되지만은 땅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게 싹으로 변합니다. 북을 안 줄 경우에는 그게 다시 땅으로 치쳐 올라가지고 싹이 땅속에서 여기 나오기도 하고 저기서 나오고 있어. 감자 북을 주는 거는 물론 햇볕을 안 보게 햇볕 보면은 솔라닌 형성돼서 상당히 아린 맛이 납니다. 감자가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혀도 상당히 아리고 그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 복지가 땅 밖으로 솟아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자가 실상은 북을 엄청 많이 주면은 그 잎줄기 그 위에 잎에서도 바로 감자가 하나씩 달리긴 하지만 그건 뭐 많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도 천잎사기 정도 그 정도까지는 북을 줘야만이 그 복지가 땅으로 안 나오고 아린 맛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감자 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감자 꽃에는 의외로 벌이나 나비가 많이 안 덤벼요. 주로 다른 아무 조그만 꽃이라도 이제 벌이나 나비가 많이 있는데 감자가 의외로 그 꽃가루 생산이 별로 많이 안 되는 거고 그 꿀 자체가 없는 건지 특히 이제 요즘 감자들 특히 계란 감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그 열매를 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수미 감자 아니면 뭐 남작 감자나 아니면은 부백이나 추백이나 심어보셨을 때 그 열매를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열매를.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수분이 안 돼서요? 예,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보면은 자주감자 같은 거나 아니면 토종감자들 중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혀요. 항상 맺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심어보면은 조그만 방울 같은 열매들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대장종 감자들은 거의 그 열매들이 안 달립니다. 그 보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그 보통 감자 중에서는 그 웅성구름이라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 방은 냉장고인데 여기는? 거기 들어가서 일로 갈까요? 아니 여기 굉장히 냉장고인데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 이게 하루가 3만 이 시험이 가진 게 진짜
잘라가지고 쳤는데 다른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상하기 때문에 통감자로도 많이 심고 봄에는 잘라가지고 심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감자 농사 방법이 다르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저기 봉화에 사시는 우리 권유근님 같은 경우는 그 감자 꼭대기 눈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 정화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칠성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 이러면 쌀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감자가 익지 않고 제자락이 달리고 안 좋다고 해볼 때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잘라서 심어보시고 하나는 그냥 심어보시고 성향이 차이가 나는지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라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한 번씩 그렇게 좀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뭐 감자 꽃이 필 때 꽃을 따줘야 감자가 밖에 따진다. 왜 감자 꽃을 따줘야 되나? 그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따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자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줄기가 올라가서 끝에가 그 주화가 달립니다. 그 주화 자체가 땅속에 머물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는 거의 그것도 뭉진 상태라 그거를 다시 심어가지고 통마늘로 만들고 통마늘을 다시 심으면 이제 쪽마늘 나와서 훨씬 원래 이제 그 모개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깨끗한 이제 좋은 씨가 나오고 그거 자체로 영양분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걸 짜내야만 이게 돼 마늘이 크게 들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감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매가 안 나옵니다. 꽃으로 가는 양분이 돼봐야 얼마 안 되는데 네. 이런 제동 감자 같은 경우, 자주 감자 같은 경우 열매가 크게 달려요. 열매가 이만큼 달리는 만큼 힘이 감자의 덩이보다는 그 씨로 에너지가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수미 감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절로 꽃이 떨어지는데 그걸 100분씩간에 뼈 아래서 그걸 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보면 아무래도 거의 상처가 나면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감자 같으면 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게 그 열매를 그 꽃을 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섞어주는 것도 전 모르겠어요. 그게 보통 상업농으로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분들은 그걸 섞어주지 않거든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조그마한 섞어주는 많이 섞어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떨까? 상업농들이 오히려 큰 감자가 필요한데 우리보다는 사람들이 안 섞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자가 꽃이 필 때 주로 이제 그 밑이 굵어지거든요. 배경이 굵어지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양분하고 물. 특히 이때 가물면은 그 감자가 밑이 되질 않기 때문에 뭐 꽃 따주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물 한 바가지 갖다 퍼주는 게 가장. 물을 드리려고 저희거든요. 주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감자 꽃이 필 때 그때는 가물면 감자가 자잘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싶으면은 굳이 줄 필요는 없는데 내가 꼭 큰 감자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때 물을 주면 좋습니다. 이맘때 꽃이 막 올라올 때, 꽃 필 때. 예. 그럼 자연적으로 비 오면 안 줘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맘때 가뭄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감자가 굵어져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아무래도 근데 수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자가 더 맛이 좋습니다. 포실포실하기도 하고 쫀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감자가 물감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맛있는 감자 먹겠다 싶으면은 그저 뭐 내거 어떻게 굵게 크게 대량을 생산하는 것만이 꼭 그게 농사에 우리 텃밭 농사의 목표는 아니라. 물을 줘, 꼭 물을 줘 사람들이. 물을 그냥 불조리개를 천태에서 져가지고 막 물 주고. 뭐라도 해줘야 될 거.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원리만 아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에. 근데 안 그러면은 제가 그 작년에 울보농장에 갔더니 거의 수확할 쯤인데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거야 물을. 그때 물만 좀 썩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계속 이때부터 주는 거지. 왜냐면 당연히 가뭄이 심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물 주면 얼만큼 줘야 되냐면요. 물 여러분들 물줄이게 준다고 저게 안 돼요. 안 들어가죠. 저거는요 60ml가 와야 돼. 50ml, 60ml가. 아니면 비가 자주 와야 되거나. 지금 그 상태는 이게 우리가 10ml 왔다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땅을 파보세요. 안 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 윤기가 나요. 그 뭐라 그러지? 그 흙이 굳어. 내가 지난주에 딱딱하게 굳어져. 딱딱하게 굳어져서 물이 더 안 들어가 오히려. 비가 오면은 오히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게 항상 이때는 원래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오히려.
왜냐면 물이 그러니까 가뭄은 가뭄대로 좀 익숙해지는 게 낫지.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막 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나 감자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이 물감자가 돼요. 그리고 물도 잘못 주면 이렇게 물의 양이 특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일반 우리 엽채로 키우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는 원리적으로만 파악하시는 게 좋다. 왜 올해는 왜 감자가 이렇게 좀 자잘하지? 그랬을 때 요 시기에 어떻게 가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돼. 난 이거 이 시기에 물 준다. 그럼 분명히 여기서 우리 구정희님은 가서 물 줄지도 몰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물을 주면 이 세포의 밀도가 맛이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단단하지 않고 보관성도 용이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굵은 업자 나와야 가게는 제각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남버스나 굳이 우리 텃밭농 사는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편리할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감자 자체는 그게 복제 재생산이기 때문에 수미감자 처음 씨앗 하나에 나온 씨앗 감자가 대한민국 전체 70~80%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퍼졌는데도 거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처음에 그 수미감자 그 몸체 그대로 DNA는 똑같고 그 자체가 어떤 기후변화나 그런 데 상당히 동감해요.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감자 씨앗을 채취하고 다시 그걸 심어가지고 다시 또 감자를 또 만들어내고 다시 그런 방법을 거쳐야만이 이런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한글로는 그 감자 씨앗을 진성종자라고 불러요. 네, 진짜 씨앗이라 해서 진성종자라고 부르고, 이제 그 영어로는 TPS라고 부릅니다. TPS. 그러니까 TPS가 뭐의 약자냐면 TPS, T가 true, 예. P가 포테이토, S가 시드. 그러니까 진짜 씨앗이다 그런 뜻인데, 네, 그 자체가 진짜 씨앗입니다. 예. 그 자체만이 씨앗이지 이 감자 자체로는 덩이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년을 가도 변함없는 그대로. 감자는 염색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 2배체, 3배체, 4배체, 5배체까지 감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야생종으로나 아니면 이제 원산지로 가면 2배체 감자가 훨씬 더 많은데, 제외종 감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4배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2배체 감자에 비해서 4배체 감자가 훨씬 수확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식물체 자체도 잘 자라고 무성하고 고기도. 근데 이제 2배체 감자가 오히려 되게 색깔도 더 다양하고. 지금 DNA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 숫자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2배체가 독특한 게 상당히 많죠. 꽃 모양 자체도 보면은 아주 잘색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하늘색을 보인다거나, 뭐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이런 보통 상업용 재배 감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것들이 많습니다. 열매 자체도 뭐 붉은빛이 상당히 들어있고, 뭐 분홍빛도 들어있고, 뭐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2배체 감자는 그게 이제 보통 학명어로는 이제 그 디플로이드라고, 3배체는 트리플로이드, 그리고 4배체는 이제 테트라플로이드라고 하고, 5배체는 이제 펜타플로이드라고 하고, 다음에가 이제 헥사플로이드 그런 식으로. 아마 그게 라틴어로 된 것 같아요. 학명 자체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2배체 감자는 그 자가수정을 거의 못해요. 타가수정이에요. 감자가 이렇게 있다가 스스로가 꽃가루 떨어져도 스스로가 열매를 생산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다른 꽃가루에서 와가지고 그 버림을 지르고 사람이 무슨 바람에 의해서는 그게 이제 꽃가루가 수정이 돼야 열매가 되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재배하는 이런 감자들은 4배체 감자이기 때문에 자가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길러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자주감자나 청춘감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청춘감자 하나만 놔둬도 어떨 때 보면은 여름철에 조금만 잘 맞으면 막 방울토마토 감자들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거 잘라보시면 그게 이제 씨앗들이 들어있고,
그러면 네. 사비체 감자에서 씨앗을 그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씨앗이 200장이죠. 아니요, 사배치 들어있는 예. 이배치하고 사배치하고는 같은 감자이면서도 서로 그 육종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염색 테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그게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 맞으니까 그게 분화될 때 이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분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이배치 감자가 생산량은 적지만은 그게 상당히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전학적으로 자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감자예요. 이배치 감자. 왜냐면은 이 사배치 감자들은 생산량은 많지만은 잎마늘병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아일랜드의 그 감자 대기근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840년경에 이제 그때 이제 아일랜드가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계속 그 아일랜드에서 식량들을 수탈해 가요. 우리나라 전시대들 이제 외적에서 수탈해 가듯이. 수탈해 가는데 이제 감자는 자체는 이제 장기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탈 대상에 제외돼 있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주로 감자들을 많이 심었어요, 이 사람들이. 감자를 많이 심어가지고 계속 감자를 심어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불행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자 품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룸퍼스라는 그런 감자 품종이 있었는데, 그 감자를 거의 대량으로 심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잎마늘병이 약해요. 잎마늘병이 두세 번 타격을 가하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식량이 바닥나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거의 굶어 죽고, 몇백만 명이 다 해외로 따라가지고, 미국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무려 한 4천만 가량이 있는데, 지금 아일랜드에는 불과 600만인가 몇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영국에서는 계속 식량을 약탈해가지고 지금도 그 앙금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벨파스트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아일랜드 사람들, 영국 사람이라도 치를 떠는 그런 계기가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수미감자 하나만 키운다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말짱하던 감자가 뭐 어떤 잎마늘병에 어떤 병이 휩쓸어가지고 감자를 어느 날 딱 구하기 힘든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잎마늘병 같은 거나 그 역병 같은 거 번지면은 진짜 순식간이에요. 저도 하우스 안에서 그거 제가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멀쩡하게 잘 자라가지고 감자가 이제 밑에서 이제 알뿌리가 궤경이 달리기 시작할 무렵에 잎사귀 시들시들하다 다 깨어나고 시들시들 깨나오고 어느 날 보면요 확 쓰러져가지고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캐보면 감자가 들어있는데 감자를 캐가지고 수확해서 나도 그 상태에서 썩습니다. 감자는 거의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걸 종자를 건져야겠길래 다급해가지고 포기인가 몇 푼인가를 얼른 캐가지고 그 푸대에다 심어서 따로 경리해놨더니 그것만 살아가지고 다시 제가 최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위험하고 그런 감자병이 번져가지고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생산량이 많다는 거 이게 조금 더 맛있다.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잎마른병 저항성이 있는 그런 감자. 이배치 감자는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그 잎마른병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요. 잘 안 걸리거든요. 사배치 감자 같은 경우는 그게 저항성이 상당히 약하고. 근데 그 두 감자 사이에 어떤 그런 염색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교잡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이제 그럴 경우는 육종학자들 어떻게 하느냐면은 콜치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주로 뭐 히아신스나 뭐 그런 알뿌리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건데 독극물로 지고하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자체로 이배치 감자에다가 이게 처리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그게 사배치로 변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자를 육종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뭐 대번에 뭐 이제 뭐 잎마늘병이 확실한 뭐 감자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육종을 통해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중에서 저항성이 강한 놈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면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맛 자체도 이배치 감자가 훨씬 낫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확량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심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이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사배치 감자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이게 둥글둥글하고 상당히 잎이 넓고 크고 그런데 이배치 감자 같은 경우는 좁아요. 상당히 좁아가지고 약간 왜소해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게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일반 토종 감자들은 대부분 이배치 아니네요. 사배치 감자. 사배치. 예.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예. 사배치 감자 처음부터 그런 감자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에서 이제
그 이배체 감자가 유전학적으로 유전자원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목을 하는 거지 그쪽까지는 아마 지금은 아직도 안 돼서 고산지대 같은 데는 이배체 감자가 훨씬 많대요. 이쪽에 주로 이제 전파되어진 이런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없이 상업 감자들은 사배체 감자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뭐 기르고 계신 게 있어요? 저요? 예, 올해 사배체 다 사배체 감자, 이배체 감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만 해도 유전학적으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잎이 좁고 작고 수확량이 적다 해서 그거를 심지를 않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 유전자 문제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아직 저는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란 감자가 씨앗이 안 달리는 거는 주로 어떤 연유냐면은 그게 육종학자들이 그 감자 아까 꼭 보셨지만 꽃 그 암술이 있고 가장자리에 노란 그 수술이 있는데 암술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꽃가루를 가져다가 원하는 꽃가루를 갖다 묻히는 거예요. 그걸 묻히는데 그 우선 이제 그 가장자리에 둘러싸고 있는 그 수술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걸 말하자면 이제 불임 수술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어메큘레이션이라고 그러시고 이제 그걸 하는데 왜냐면은 그걸 놔둘 경우는 그 자체가 자가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수술을 다 제거를 해내는 거죠. 꽃이 감자를 육종할 때는 두 가지 꽃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바로 버려지기 직전에 꽃봉오리가 이제 막 부풀어 오르는 그 상태의 그 꽃봉오리와 완전히 버려진 거. 그러니까 버려지기 직전에 꽃봉오리에서 가장자리에 그 꽃잎들이 이제 버려지기 전에 그걸 다 제거를 해냅니다. 제거를 해내고 다음에 수술을 다 핀셋으로 따가지고 제거를 해내고 풀딱 핀 상태에 이제 수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동 칫솔 같은 걸로 되면은 돌아가면서 꽃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테크닉으로 이제 선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선글라스가 이제 검정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먼지가 한번 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감자에다 대고 그게요. 감자 꽃이 떨어지게 보이면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수술을 제거한 그 암꽃 꽃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열매가 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씨앗이 나오고 생산이 나요. 이제 그걸 일일이 이제 그 수술을 다 따내려면 그 상당히 성가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막 한두 가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 수백 가지, 뭐 수십 가지 그런 거. 이 상업용 감자의 육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내병성, 뭐 수확량, 뭐 적당한 맛, 모양 그런 거 따지면은 거의 뭐 천종의 그 감자 육종을 해도 뭐 한두 종도 걸릴까 말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아요. 굳이 뭐 내가 모양이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둥글둥글하거나 눈이 얕거나 아니면은 뭐 수확량이 뭐 엄청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굳이 그런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재배한 감자고 내가 일종한 감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예,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자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씨앗으로 생산해서 내가 재배를 하면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럼 처음에는 거의 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병균에 특히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2년, 3년 재배를 하면 역시 그 감자들도 똑같이 상업용 감자들하고 똑같이 이게 병균에 노출되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 텃밭에서 조그만하게 작업용으로 하는 감자들은 네. 남겨놨다가 또 심고 남겨놨다가 또 심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2, 3년 지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관 그때마다 뭐 계속 사다가 시감자면 사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작업농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최대 생산량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상업농들은 뭐 단위매졌다 얼마만큼 수확량이 나와야 이걸 뭐 들어가는 경비치하고 뭐 먹고 살고 그런 걸 계산하니까 복잡한데 그 같은 경우는 작업농은 그냥 예, 놔뒀다가 또 예, 심고 예, 해서 예, 무방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관은 이제 어떻게 해요? 따로 조그만 아들을 따로 모아서 좀 놔둬야 되나요? 감자는 이제 좀 서늘한 곳이 이제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됐으면 찬 곳에 놔두시고 뭐 한 2도, 3도 정도까지 떨어져도 얼거나 섞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김치냉장고는 조금 위험하죠. 위험해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우리 내비도 총무님은 이게 항아리를 땅에다 항아리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보관했을 때 봄까지도 보관이 잘 된대요. 나무집안
광주 쪽이나 이제 전남 쪽은 특히 뭐 보관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인도실 같은데 네. 이제 뭐 난로나 아니면은 뭐 바닥 난방이 안 되는 데 같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을 감자 여러분이 이제 그 수확을 하셔가지고 봄에 그 심으실 때는 감자는 휴면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짧게는 보통 60일부터 90일 정도까지 휴면 기간이 있어가지고 휴면 기간을 거치지 되지 않으면 이제 감자들이 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미 감자를 이제 6월달에 수확을 했다. 근데 보통 8월달에 싹이 나와야 되거든요. 수미 감자를 그냥 심으시면은 수미 감자 보통 휴면 기간이 90일, 석 달 정도가 있어야 싹이 나오는데 그때 심으시면 싹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싹이 올라올 때 되면 이미 뭐 날씨가 싸늘해지고 감자가 이만큼 돼가지고 꽃이 피려고 하는데 서리가 오면 이제 뭐 조그만 메추리알만 감자들이 다니다가 그냥 수명이 끝나는 거죠. 가을 감자로 재배가 용이치가 않아서 가을 감자 재배 가능한 것들이 있고 휴면 기간이 짧은 것들 홍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싹이 빨리 나와요. 청춘 감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심으실 때는 그 잎모유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감자 자체가 감자 이제 예를 들어서 감자 두독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나오고 저기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있다 여기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감자는 다 별로인 거죠. 네, 그냥 감자는 서늘할 때 그 미시들어야 되는데 보통 감자가 저하는 기온이 한 12도에서 25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월달 정도 6월 초순까지가 그때 넘어가면 진짜 더워가지고 감자가 안데스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건조해요. 거기 건조하고 아까 밤에 기온차가 굉장히 높낮이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에 살다가 이런 데 오면은 벌써 이제 6월달 접어들면은 장마도 오고 덥고 습하고 감자는 굉장히 힘들죠. 그 시기가. 그래서 가을 감자가 의외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감자들이 빨리 됩니다. 서늘하기 때문에 제일 재배 기간이 이제 적당한 데가 요즘 5월달. 5월달에 빨리 감자가 술이 자라가지고 비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일찍 심어가지고 빨리 이제 감자를 갖다 소화하겠다고 심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4월 중순에도 소리가 내리고 그럼 한번 이제 순이 꽃을 가진 다음에 다시 위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자라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골 어르신들 지나치게 씨감자를 빨리 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봄도 아직 덜 된 거의 뭐. 비닐 멀칭들을 하니까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땅이 없으시면은, 아니면 이제 감자 심을 공간이 도전히 없다. 감자 꼭 심어봐야겠다 하면은, 그 비닐 푸대 같은 거나 그런 푸대 있지 않습니까? 텔비 푸대. 예, 페일 푸대 같은 거 굴러다니는 거. 밑에 조금 잘라버리시고, 구멍을 약간 뚫어주고, 밑에다 집 같은 걸로 이제 물 빠지게 좀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구엽토하고 이제 거름 같은 거 적당히 섞어가지고 심으시면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에다 심을 때부터. 텔 밑에다가 집을 깔아줘요? 집이나 뭐 낙엽 같은 거 푸대 깔아주면 아래에다가 뭐 안 까셔도 그래서 안 까셔도 그냥 뭐 그래프 같은 거 나오긴 하는데 진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해가지고 물이 안 빠지면은 고구마는 굉장히 강해요. 이게 습에. 그래서 고구마 보존 기르실 때 그 상토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상토 좀 넣고 고구마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물을 주실 때 그냥 물을 콜콜콜 부어가지고 그냥 철렁철렁 넘칠 정도로 부으셔도 고구마는 썩지 않고 잘 큽니다. 싹이 확 커요. 그건. 물을 안 주는 것보다는 과하게 주는 게 더 빨리 크는데 감자는 습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습이 많을 경우는 그냥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은 감자가 보통 땅에다 심을 때 보통 한 5개 정도 나온다 하면은 푸대에다 심으면 13개, 14개 막 거의 2배 이상 푸대 높이는 한 50cm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만 흙만 채우시고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거기다가 그냥 북주는 식으로 북주는 형태로 흙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은 자주 감자를 제가 3개를 여기서다가 심었거든요. 푸대 3개에다가 거의 한 200 몇십 개, 300개까지 상당히 다른 감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자주 감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와서 그걸 3번에 걸쳐서 먹고 씨앗도 나눠드리고 막 많이 나와요. 아니 실종하니까 그러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땅 없어도 괜찮겠네요. 꽃도 예쁘고 집에다 이렇게 심으시면은 관상용으로 감자꽃 진짜 예쁘거든요. 감자꽃도 보시고
또 이제 심심하시면은 꽃 따다가 거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빠 베란다에다 해도 돼요? 되죠? 안 돼. 돼요. 햇빛에 민감하지 않나요? 잎이 햇빛을 아, 네, 많이 받아 열매를 많이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감자가 햇볕이 좀 적어도 잘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은 감자를 제가 조그만 감자 한 개를 제가 얻었어요. 근데 다음에 봄까지 두기에는 너무 이제 그게 감자가 작아가지고 쭈그려서 못 심을 거다 하는 거 해가지고 10월 달인가 싹이 올라온 거는 이제 조그만 스티로박스에 이렇게 상터 놓고 심었죠. 심어가지고 서리 올 때 뭐 하우스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11월 중순 지나니까. 그래서 방 안에 두고서 햇볕이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이치는데 또 간접을. 예, 12월 중순 거의 1월달 다 돼가지고 감자가 시들기를 켜봤더니 감자가 이런 게 한 5개가 달렸어요. 다음에 봄에 그냥 넉넉하게 심을 정도로. 예,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씨를 받아서 심었을 때도 2월 중순쯤에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하루에 한 30시간 정도만 들면은 상토에게 물을 촘촘하게 적셔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한 이 정도만 이렇게 심어요. 심어가지고 상토 살짝 덮어주고 스테레오 물 뿌려주면은 싹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래 정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싹이 이제 보통 잎이 보통 한 2마디, 3마디 정도 나오면 그걸 캐가지고 조그만 그 트레이, 예, 포트 트레이에다가 옮겨 심고서 옮겨 심을 때 북주는 형식으로 잎사귀 한 2개만 남겨놓고 깊이 묻어요, 그거를. 예, 그래야 이게 밑에서 감자가 달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빨리 자라거든요. 빨리 자라면 이제 4월 중순 넘어가지고 설이 안 올 때 수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감자를 이렇게 심고서 다시 한번 또 북을 주는 거죠. 잎사귀 한 2-3마디 정도 남겨놓고 깊이 묻어버리면은 자라가지고 크는데 거의 뭐 이 정도? 조그만 계란 정도, 뽀갈 정도 크기 감자가 달립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생산해낸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이제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푸드에서 감자 키울 때는 물 주는 거 하고 거름 같은 거 주는 거 하고 거름은 처음에 섞어가 주시면 되고요. 태비만? 네, 태비만 딱, 예, 부엽토나 태비 같은 거 약간 뭐 깨목도 좋고, 그 대신 이제 잘 삭은 거, 냄새 안 나는 거. 예, 냄새 나는 태비는 삭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병충해도 불러오고 벌레들도 불러오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어떤 뭐 태비든 잘 삭아서 냄새 안 나는 태비 적당히 섞어가지고 주시고, 감자가 잎이 뜻이 약간 이제 터지려고 할 때 물을 한꺼번에 그냥 넘칠 정도로 그냥 콜콜콜 부어주세요. 밑에 빠져나올 정도로. 한 20일 주기로 주면 되나? 뭐, 처음에는 20일이야, 뭐, 거의 한 달 정도도 안 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잎사귀가 크면서 이제 그 수분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더 자주 줘야 되는데, 보면은 감자가 물이 필요하면 벌써 얘기를 해요, 잎사귀가. 벌써, 예, 빡빡 이렇게 서 있다가, 쭉 쳐지면서, 사람으로 보면 쭉 쳐지는 느낌이, 그때 물을 주시면은, 예, 적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꽃이 핀 머리를 조금 더 주시고. 그러면 그 자주감자 꽃이 피었는데 네. 홍감자 꽃을 따다가 네. 왜 요 자주감자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는 거 하고요. 네. 반대로 네. 홍감자가 이렇게 살아있고 네. 자주감자를 따서 네. 여기 묻혀준 거하고 두 개가 다른가요? 다르죠.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어떤 게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감자는 아마 스스로가 아마 씨앗을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을 다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보통 그게 이제 웅성부림이 돼가지고, 수꽃이 꽃가루가 없는 감자들이 처음에 이제 토종 중에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육종가들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었죠. 왜냐면은 그 수술을 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했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수술을 다 따내야 되는데. 안 따도 스스로가 불임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암컷은 작용을 해요. 수술이 작용을 안 하는 웅성부림이라고 해도. 그래서 결국은 다른 수컷 꽃가루를 따다가 거기다 붙여주면은 굳이 일일이 다 수술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속도도 굉장히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170 몇 가지 정도 재배종 중에서 150 몇 가지가 웅성부림이 됐대요. 거의 뭐 수컷이 완전히 부림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재배종 감자들도 거의 다 열매가 안 열리는 건 그런 연유로 그럴 겁니다.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감자밭 다니시면서 보면은 감자 열매 달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 연유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게 웅성부림의 유전적인 영향은 계속 그대로 내려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감자는 열매가 잘 달리는 품종이거든요. 자주감자의 꽃가루를 갖다가 홍감자에다 붙여주는데 홍감자는 웅성부리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주감자에 꽃가루를 붙여주기 때문에 열매는 열리는데 그 자주감자의 생산에 홍감자의 생산에는 다음번 세대들 똑같이 웅성부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웅성부림 만들어가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결국은 암컷들만 잔뜩 있는데 수컷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미국의 어떤 굉장히 평생을 그 감자의 그 육종에 그 헌신한 그 톰 아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철칙이 첫 번째 육종이 철칙이 뭐냐면 감자 열매가 안 열리는 건 무조건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생산이 좋고 맛이 좋고 뭐 내병성이 강하고 그건 다 왜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감자 자체는 앞으로 후대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배종 감자들 가지고 우리가 육종에 이용할 만한 품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중도 감자나 아니면은 뭐 울릉도 감자나 아니면은 뭐 청춘 감자 같은 경우는 열매가 굉장히 자주 맺힙니다. 문제는 청춘 감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재배해 보니까 주로 강원도 홍천이나 해발고도가 600m 이상 북쪽에서 재배하던 품종이라 그런지 홍천에는 잘 안 달려요, 빛이. 6월달, 7월달까지도 순이 얼른 죽지 않고 덩이가 안 생기고 그걸 수확해가지고 가을에 심으면은 가을 감자로는 괜찮은데 봄 감자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그 거세미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거셈이요? 감자 양 사정없이 자르죠? 감자도 자르고 고추도 자르고 어도 자르고 이게 거셈이나 애벌레인데 땅속에 그 야도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주로 그냥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 해가 있을 때는 안 나와요. 걔네들은 땅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땅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해가 비었네요. 이제 어두워질 무렵에 나와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을철에 김장 같은 거 배추 이렇게 손바닥같이 크게 자르 넣어보면 반토막으로 싹둑 잘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고추 모종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구멍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갖다가 이거 먹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모르는데 전라북도에는 예전에 뭐 콩 볶는 날, 뭐 거세미 볶는 날이라고 씨앗 볶는 날이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3월 초에 콩 볶는 날. 콩 볶는 날. 예. 고추씨도 넣고 뭐 수수도 넣고 각종 씨앗들을 넣고서 이제 불에다 볶는 거죠. 거세미 볶아지라는 것인데 그건 뭐 주술적인 의미이고 또 오죽이나 예전에 그 거세미가 속을 썩였으면 그 정도로 그런 의미로 콩을 볶은 거예요. 예, 거세미 볶는다고. 그 희한한 게 또 걔네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좀 많이 나는 데서 자르면 좋은데 왜 따로 떨어져가지고 잘 크는 제일 크고 탐스러운 걸 잘라가거든 얘네들. 그래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오르는 일이지.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제일 잡기 편한 방법은 심할 때는 밤중에 한 6시, 7시 가을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프레스 들고 이렇게 비추면 기어나와가지고 양양양 가시죠. 그때 잡으면은 제가 배추밭에서 그 가을에 한 200마리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엄청나요. 가을 놔두면 거의 전멸할 정도로 심할 때는 그러니까 뭐 토양살충제 치고 뭐 밭 갈고 먹을 사람들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뭐 유기농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농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면 이제 일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쌀겨를 갖다가 볶아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쌀겨 볶은 거 그 고소한 냄새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로 모여들면 잡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뭐 그거 아니래도 뭐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뿐만 아니라 뭐 옥수수에 대한 육종 아니면 뭐 호박 뭐 아니면은 뭐 고추 뭐 아무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물어보시면 됩니다. 육종이 아니래도 육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그 감자 열매를 그 다음에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 열매를 갖다가 이제 열리면은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휴면 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싹이 안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그 열매는 보기에 익은 것 같은데 속에서 씨앗은 완전히 성숙이 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열매를 따가지고 이 정도 되는 약간 서늘한 실내에다가 한 달 정도 하면 얘가 좀
쪼글쪼글하고 말랑말랑해져요. 그 상태면 훨씬 더 씨앗이 더 충실해지죠. 그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놔뒀다가 바짝 건조시켜가지고 쌀조리 같은 건 아주 구멍이 작은 데다가 체에다가 이제 걸러가지고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바짝 말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으시면은 10년, 20년까지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냉동실이요? 예, 바짝 말렸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실온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갈 겁니다. 이게 토마토 종류가 뭐 한 3년 이상 그 씨앗이 장기 보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자도 가능할 건데 제가 또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제 그 냉장실 같은 경우도 최하 5년 이상, 냉동실 같은 경우는 아마 20년,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감자, 수미감자 씨를 바른다 수미감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비슷한 것들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내가 1년만 농사 안 지면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걸 보관하기 귀찮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보관할 거냐. 제일 그래도 안전한 방법은, 예, 씨앗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은, 아, 10년, 20년, 아, 옛날 그런 감자가 있었지. 제대로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기묘한 그 씨앗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씨앗으로 예. 씨앗으로 하면 몇 년 동안 해보셨나요? 한 6가지 정도 3년이 넘었어요. 3년 넘으셨다고? 예, 올해도,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 올해는 10몇 가지 정도 그 새로운 감자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게 이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선보여 드릴게요. 아마 굉장히 특이한 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대됩니다. 봄에 아니, 올해 이제 심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 이제 6월쯤 캐거든요. 캐면 아마 이 정도 크기 돼야 있을 거예요. 그 먹기는 너무 작고 아깝고, 그거를 이제 가을에 재배가 가능한 걸 가을에 심어가지고, 가을 재배가 안 되는 건 이제 푸대에다 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 안으로 옮기고, 그러시고 이제 내년에 이제 봄 되면 이 정도 되는 감자를 이제 수확해가지고, 올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면은 이제 진짜로 아마 운 좋으면 한 30가지 정도, 아니면 적게 잡아도 한 10여 가지 정도 새로운 품종들이, 그건 대한민국 어디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종자보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농민들이 이제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서 심을지 안 심을지가 농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상업적인 그 감자 그 육종가들이 뭐 몇백 종, 1000종을 해도 쓸만한 품종 건지기도 힘들듯이 농민들이 막 그거 뭐 로열티라도 주고 가져오겠다. 그 정도 씨앗은 조금 그냥 접으시기에 좋고, 나 맛있는 거 재배하고, 재미도 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다른 씨앗들 옥수수면 똑같은 옥수수 나오거든요. 근데 감자는 전혀 엉뚱한 것들이 나와요. 청순감자는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자가 수정한 거를 심어봤는데, 낄쭉한 것도 있고, 눈이 거의 옥수수같이 이렇게 촘촘히 달려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도대체 이게 청순감자가 맞아 싶을 정도로, 진짜 엉뚱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자주감자하고 노란감자하고 두 개 육종을 했더니, 자주감자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눈이 깊고, 노란감자인데 거의 모양은 똑같아요. 길쭉해가지고 눈이 움푹움푹합니다. 길쭉하고 자주감자하고 똑같은 색깔만 다르죠. 그리고 자주감자하고 노란감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분홍감자도 있고 거기서 씨앗 하나에서 7가지 정도 다른 감자들이 있어서 여기 제가 한 2가지인가 3가지인가 드리고 제가 7가지가 재배하다가 줄여가지고 그중에서 좀 2가지인가로 좀 줄여가지고 올해도 재배를 해보는데 상당히 독특한. 그러면은 그렇게 독특한 감자가 1세대 나와서 네. 그걸 영양체로 다시 그대로 한 2년, 3년 심으면 내나 영양체 그 모양이 나오는 건가요? 바로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거는 보통 유채과 같은 경우는 개량을 했을 경우는 그게 균일하게 생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 번 수고를 해야만이 그게 그래서 뭐 포기 배추를 나올 때 처음에 조금은 잡종 배추하고 이제 포기 배추하고 둘이 결합해가지고 거의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균일하게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포기배추 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그 사람들이 이제 육종하고 연고 개재배하고 품종을 이제 다시 또 이제 거기서 그걸 다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감자는 첫 해 딱 모양이 나오면 그대로 계속 고정되는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영양체 그대로기 때문에. 예, 전혀 그게 변이가 토양에 따라서 기후 따라서 약간 변이는 있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지 완전한 변화는 아니고. 예. 그래서 수미감자가 둥그런데 나는 길쭉한 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바이러스에서 가죽병 같은 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모래밭이기 때문에 더 둥글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갈이 때문에 좀 삐뚤어져 나온다. 그 차이일 뿐이지 수미감자가 원래 원형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뭐를 여쭤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중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를 씨앗을 심으면 한 6가지 정도의 감자로 네, 그보다 더할 때 나온다는 그 이야기.